2023년도 제2차 로봇플러스 세미나 테크를 테마로 한 두 번째 시간 주제는 메타버스 산업의 현황과 미래입니다. 최근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기술이 다양한 산업 현장에 도입되어 수익 개선과 디지털 전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해 현재 대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펼치고 계신 메타클 오상규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상규 대표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학사,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LGIS 수석연구원, 고용테크놀로지 연구소장을 역임하셨고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로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타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상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메타버스라는 것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제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모두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해서 그 용어의 유래, 의미 이런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가상 혹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합성어가 생겼고요. 이 합성어는 1992년에 미국 닐 스티븐슨이라는 작가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소설에서는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인터페이스 이런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그렇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발표된 이후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2003년에 린던 레비 출시한 그 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게임 그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재조명되게 되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를 모방한 사회, 경제, 문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를 끌었음에도 어떤 세계적인 어떤 추세로 바로 이어진 건 아니고요. 2010년도 중후반에 이제 기반 기술, 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 기술들, 그러니까 초고속, 그다음에 초연결, 초저지연 이런 기술들, 예를 들면 뭐 5G라든지 AR, VR, XR, MR, 그리고 3D 그래픽 엔진들, 그다음에 GPU 성능의 발전, 특히 AI의 발전, 이런 기반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때마침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비대면 환경, 비대면 공간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그 비영리 기술 연구재단인 ASF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이라고 얘기하죠. ASF가 정의한 메타버스의 4가지 실현 형태를 말씀드리면, 일단 현실이 증강되느냐, 모방을 하느냐, 혹은 내적으로 몰입하느냐, 아니면 외면을 모방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분면에서 보시면 증강현실이 하나의 메타버스로 실현 형태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포켓몬고 이런 것들이 워낙 유명해져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하는 SNS, 브이로그 이런 것들도 라이프 로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메타버스의 한 가지 실현 형태로 또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러 월드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어떤 현실 모방 이런 측면에서 외형을 모방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져 있던 것들로 구글 어스라든지 네이버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도 메타버스의 한 가지 실현 형태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사 분면에 나타난 내적 몰입과 현실 모방이 이제 주가 되는 가상 세계, 이런 것들은
완전한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아바타 공간을 만들고 생활하고 교류하는 이런 특징을 갖는 가상세계고요. 많이 알려진 제페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혹은 뭐 이프랜드 이런 정도의 세계 그 메타버스 실현 형태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부분이 이 가상세계에 대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를 또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비드 19으로 촉발된 그 비대면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여기에 편승해서 급상승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급상승으로 해서 AI에 있는 차세대 메가트렌드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조사 기관들에 의하면 2030년에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아마 한 2천조 정도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시장조사 기관들의 자료들이 상당히 과장돼 있습니다. 과장돼 있어서 이 규모가 과연 현실적인 얘기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시장이 상당히 방대한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존의 VR, AR 시장 이런 것들을 재포장한 수준이 아니냐, 킬러 앱이 없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너무 엔터테인먼트 쪽에 치우쳐 있다. 그리고 가능성만 제시하는 수준으로 미성숙한 플랫폼들이 난무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킬러 비즈 모델의 발굴에 실패할 경우에는 또 다른 IT 버블 정도로 전락하고 말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메타버스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메타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 혹은 B2C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혹은 B2B 메타버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영역 역시 똑같이 현실 세계가 있고 그 현실 세계를 모방한 가상 세계가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 B2C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모방을 해서 미러월드를 만드는데 단방향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대상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개인의 어떤 가상 신분을 제공하거나 그래서 대리만족을 제공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즐거움, 오락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미러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법론은 외형을 모방하는 겁니다. 반면에 B2B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복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현실 세계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면의 메커니즘, 구조까지를 그대로 복제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가상의 산업 현장, 흔히들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상의 산업 현장을 구현하고 그 구현을 통해서 공정혁신을 추구하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B2C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영화, 광고, 게임, 디지털 휴먼, 가상 인플루언서 이런 형태들의 이제 산업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B2B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조선해양 산업, 건설 산업, EPC 산업들 기존 어떤 전통적인 산업군에 적용되는 그러한 메타버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B2C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 세계에서 즐기자, 놀자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B2B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 세계에서 일하자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페토라든지 이프라든지 로블록스 이런 것들은 많이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외에 어떤 그 B2C 메타버스가 적용된 사례를 몇 가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AR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세계가 이렇게 중첩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현실의 어떤 장면을 비추게 되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가상세계가 겹쳐서 나타나는, 그래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XR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XR 기술, 두 번째 경우가 XR 기술을 이용한 오프라인 홍보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어떤 그 디스플레이 공간에 혼합된 현실을 집어넣고 그 혼합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혹은 뭐 아바타도 가능합니다. 아바타들이 전체 공간을 이용을 하는, 활용을 하는 이런 형태의 메타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VR 기술을 이용한 가상 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영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VR 그래스를 쓰게 되면은 메타버스로 구현된 가상의 도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튜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바타를 활용한 주거 시설을 사전에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요. 모두 다 특징은 가상세계와 현실이 혼합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 메타버스에 나타난 형상들은 현실 세계의 외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한 3, 4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B2C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세간의 어떤 평이 이미 완료된 형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B2B 메타버스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B 메타버스 역시 B2C 메타버스처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단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현실 세계의 산업 현장을 가상 세계로 복제를 하는데, B2C 메타버스와 다르게 외형만 복제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어떤 구조, 그리고 그 구조들이 동작하는 메커니즘까지가 그대로 복제돼서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어떤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수기로 하던 부분들을 가상 세계에서는 자동으로 수행하게 하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혹은 오래 걸리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비용이 혹은 들지 않게 수행한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산업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화재를 내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가상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치고 건축이 완료된 가상 건물에 대해서 화재를 내보고 그 화재의 효과, 어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현실 산업 현장으로 옮겨서 어떤 설계를 변경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현실 산업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전문성들이 인적 자원에 종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어야지만 수행되는 산업의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상 세계에서는 어떤 제너러티브 AI라든지 혹은 리인포스먼트 AI라든지 이런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상 세계 시스템 자체에, 메타버스 시스템 자체에 그 전문성이 이식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공정 데이터와 공정 전문가들이 어떤 메타피케이션이라는 과정, 그리고 제너러티브 AI라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가상 세계, 가상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게 되면, 그래서 메타필드라는 가상 현상이 생성이 되게 되면 이 메타필드에서는 데이터와 전문성이 자산화되고 공정은 전체적으로 자동화 혹은 반자동화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의 공정 혁신, 그리고 비용 절감, 그리고 인적 의존도를 최소화한다, 이러한 장점,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 B2B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B2B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 진입 장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각종 첨단 IT 그리고 공학 기술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의 전문성이 이식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초록색 부분으로 된 부분이 B2C 메타버스 혹은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들어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B2B 메타버스의 기술적 요소는 게임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 VR, XR, 그래픽 엔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반 기술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시나리오, 콘텐츠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서 B2C 메타버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B2B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B2C 메타버스에 필요한 기술적인 요소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고급 소프트웨어 역량,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라든지 이런 고급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초공학 전문성, 화학, 물리, 바이오 이런 기초공학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역시도 고급 인공지능, 제너러티브 AI라든지 이런 고급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B2C 메타버스의 컨텐츠나 시나리오 대신에 특정 산업, 그 산업에 해당하는 전문성 이런 것들이 하나로 융합되어야지만 B2B 메타버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특정 한 단체나 업체에서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들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B2B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요소 기술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미 각각의 영역에서 검증이 된 그러한 어떤 산업 기술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기술적인 챌린지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 영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B2B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느냐는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B2B 메타버스는 복수의 메가 트렌드들이 융합돼서 산업 공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든지 VR, AR, XR, MR,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버추얼 매뉴팩처링, 블록체인 이런 모든 메가 트렌드들이 하나로 융합되었을 때만 실질적으로 B2B 메타버스 혹은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B2B 메타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산업을 다 아우르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일단 가장 이해하기 쉬운 EPC 전통 산업의 현장의 어떤 공통 현안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P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과 조달과 그리고 컨스트럭션, 건설까지를 한꺼번에 묶은 그런 어떤 산업들을 얘기를 하고요. 대형 선박, 플랜트,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EPC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EPC 산업의 모든 EPC 산업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동일 작업, 동일 비용이 반복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선박을 건설하는데 물론 개별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선박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한 선박 혹은 플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규모의 차이가 있고 들어가는 설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한 플랜트고 동일한 선박인데 이러한 동일한 선박과 플랜트를 설계하고 건축하는데 항상 동일한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LNG선 선박을 설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약 300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돼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LNG선을 설계하는 데 역시도 똑같이 1년이 걸리는 300명을 투입해서 1년이 걸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설계된 것들이 제조 현장에 나갔을 때 설계 의도가 제조 현장에 전달이 안 돼서 소통 오류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시간이 낭비가 되고 자재가 낭비가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의 인적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특정 설계는 혹은 특정 작업을 특정 인력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건비 이런 문제 혹은 그 인력이 유출됐을 때 어떤 그 기술 경쟁력의 그 유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인적 오류가 설계 과정, 제조 과정에서 인적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발견을 하게 되면 큰 비용의 누수가 없는데 이건 누적이 됩니다. 발견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 이런 오류가 발견이 되게 되면 그것들을 되돌려서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EPC 산업 현장에 보면 이 네 가지의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메타버스 기반 B2B 메타버스 기반으로 공정을 전환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공정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박설계, 기존의 선박설계 데이터, 그리고 선박설계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메타피케이션과 제너러티브 AI를 통해서 산업용 메타버스, 산업용 선박설계, 산업용 조선소,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선박설계 공정혁신이 가능하고 선박설계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인력 의존도도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박설계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산업용 설계 작업은 CAD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CAD 기반이라는 컴퓨터를 그 설계에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툴들, 도구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메타버스 기반의 설계 도구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이제 MA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AD에 비해서 MAD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일단 CAD에서 사용하는 기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D 형태, 기본적으로 점선면 그리고 기본 속성들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매드에서는 이러한 CAD 기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외에도 추가 속성이 들어가서 뭐 질감, 중량, 물리, 재질, 변형, 관통 상당히 많은 속성들이 데이터에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시간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그 컴포넌트들의 서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운영됐을 때 실시간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이 기반 데이터에 다 속해서 데이터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겠고요. CAD 기반 엔진 측면에서 본다면은 CAD 같은 경우에는 정적 CAD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D, 3D 도면을 생성하고 시각화하고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충돌을 감지한다. 혹은 렌더링을 한다. 이 정도 기능에 머무르는 반면에 매드에서는 동적인 다이나믹한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2D, 3D 도면 생성뿐만 아니라 실사 수준의 시각화를 할 수 있고 임의로 변경 수정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충돌 감지 설계가 오류가 났을 때 충돌 감지를 해줄 수가 있고 렌더링뿐만이 아니라 설계된 그 선박 혹은 뭐 건물 플랜트 이런 것들을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설계를 가지고 가상으로 모의 시험을 해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정을 보시면 지금 밑에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D로 설계를 하면 저런 것들을 모든 설계 작업자들이 일일이 설계를 하는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선박 설계 같은 경우에
LNG, 대형 LNG선 같은 경우에 저러한 도면을 2만여 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것들을 모두 사람이 수동으로 작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300여 명의 인력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선박 설계 공정을 보시면은 B2B 메타버스, 선박 설계를 위한 B2B 메타버스가 구축이 될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하면 원하는 선박에 어떤 재원을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가운데 보이는 그림과 같이 가장 바람직한 선박 설계를 자동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소수의 설계 전문가들이 추천된 선박 모델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가면서 선박 설계를 완성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설계 파라다임 자체가 수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를 하는 이런 파라다임에서 자동으로 추천을 받고 추천된 모델을 수정을 하는 이런 형태로 설계 파라다임이 변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300명 정도의 설계 인력이 투입돼서 1년 정도의 설계 기간이 필요한 작업들을 메타버스 기반의 설계 환경으로 옮길 경우에는 인력이 100명 미만의 설계 인력을 투입을 해서 반년 이하의 어떤 기간 내에 설계를 완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선박 설계 업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 6배 이상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B2B 메타버스 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2B 메타버스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보면은 일단 전통적인 CAD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제조 솔루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솔루션을 사용하는 대형 제조 업체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3개 산업군 정도가 B2B 메타버스에 관련된 산업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CAD 업체의 경우에는 뭐 아베바 그룹이라든지 오토데스크 혹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엔비디아도 설계 업체에 뛰어들었는데요. 엔비디아 이런 업체들이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파라다임을 해서 새로운 개발이 필요해서 현재 메타버스 기반의 설계 도구, 설계 툴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CAD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AD 엔진을 벗어나서 게임 엔진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들 업체들이 디스트럭티브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존의 전통적인 CAD 업체들이 매드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S라든지 GE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제조 솔루션 업체들, 기존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제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죠. 이러한 업체들 역시도 디지털 트윈에서 메타버스 환경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워낙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범용 솔루션을 출시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시장, B2B 메타버스 시장을 형성하는데 어떤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형 제조업체들의 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저희가 직접 이제 만나서 그 컨설팅을 한 업체들의 예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이미 그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그 각 업체들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B2B 메타버스 기반으로 공정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시장에 출시된 B2B 메타버스 솔루션 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5, 6년 이상을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원하는 결과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그 B2B 메타버스 스타트업들과 지금 협력을 해서 공정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향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전통 CAD 업체 혹은 제조 솔루션 업체들에서 B2B 메타버스 솔루션들을 출시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한 10년 내에는 이런 모든 대형 제조업체의 파라다임이 B2B 메타버스 플랫폼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얘기됐던 산업형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이것들이 실체가 없이 계속 얘기만 되어 왔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한 10년 내에는 4차 산업혁명이 실체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계기를 B2B 메타버스가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만 드려서 어떤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이미지를 좀 나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동차 설계와 선박 설계가 이렇게 가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설계 파라다임과는 완전히 다르죠. 실질적으로 부품 하나하나를 그리던 그러한 설계 파라다임에서 완성된 부품들, 메타버스 형태로 완성된 부품들을 조립하는 형태, 그리고 자동으로 추천된 그 자동차나 선박의 설계 자체를 수정을 하는 이런 형태로 그 설계 파라다임이 변경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설계 자체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시뮬레이션과 속도와 유체 역학과 이런 것들까지도 모든 게 완료가 한다는 상태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제작되기 전에 물론 충돌 시험까지 포함을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지금 메타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메타팩토리를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설계된 자동차의 충돌 시험을 가상 세계에서 해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 형태로 산업 공정의 어떤 파라다임이 시프트되는 그런 단계가 지금 막 태동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머지않은 장래 3년에서 5년 내에 이런 솔루션들이 출시가 되게 되면 전통 산업의 어떤 그 공정 파라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메타버스 전체 그리고 B2B 메타버스의 개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은 이 로봇신문으로 컨택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실질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